낯설고 무거웠던 날들이 흐르면서 평강도 점차 이 기묘한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어. 처음엔 그저 어리둥절하고 화만 났는데 이제는 그럭저럭 버틸 만한 수준이 되었달까. 비록 무거운 치마가 걸음마다 발목을 붙잡았고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어지럽혔지만 말야, 공부라는 건 여전히 짜증났지만 그나마 꾸역꾸역 견딜만해졌어. 무서운 얼굴의 선생이 평강을 무섭게 쏘아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더듬더듬 한문을 읽기 시작했고,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니 어느새 어렵고 낯설기만 하던 글자들이 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 물론 여전히 즐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예 모르고 있을 때보다는 나았지. 평강은 어느 오후 혼자 앉아 궁궐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 차갑게 식은 겨울 햇살이 궁궐의 단청을 비스듬히 비추며 그녀의 눈앞에서 아련하게 흔들렸어. 바람이 한결 더 차가워진 것이 겨울이 성큼 다가온 모양이었어. 낙엽은 이제 자취를 감추었고 가지는 앙상하게 말라서 무슨 말을 하려는 듯 떨리고 있었지. 고구려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겨울이 오는 것도 처음엔 다 낯설고 어려웠어. 하지만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법이었어. 공주님, 오늘은 무예 수련이 있습니다. 또 무뚝뚝한 목소리에 무인이 찾아왔어. 평강은 귀찮은 듯 미간을 찡그리며 몸을 일으켰지만 사실 그녀는 이제 무예 수련을 조금씩 기다리고 있었어. 가벼운 몸짓 하나에도 몸이 땀으로 젖고 근육이 당기긴 했지만 자신이 점점 강해진다는 느낌이 묘하게 좋았거든. 처음에는 그저 얼떨떨하게 시작한 검술이었는데 지금은 검을 잡는 손이 단단해졌고 자세도 조금은 잡혀가고 있었어. 연무장으로 나가는 길, 평강은 차가운 돌길 위에 발을 디디며 먼 산을 바라봤어. 푸른 하늘과 맞닿은 산 능선이 얼핏 그녀의 마음처럼 아득하고 어중간하게 펼쳐져 있었어. 고구려의 산은 웅장하고 깊었으며 곳곳에 드리워진 짙은 구름 사이로 가끔씩 햇살이 스쳐 지나갔어. 연무장에 도착하자 이미 병사들이 검을 휘두르며 소리 지르고 있었어. 매서운 함성이 칼날의 날카로운 마찰음과 뒤섞이며 공기를 갈랐고 먼지와 땀 냄새가 뒤섞인 채 그녀의 코끝에 닿았어. 오늘은 좀 제대로 해보시죠, 공주님. 무사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그녀를 재촉했어. 평강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향해 투덜거렸지. 알았다고, 알았다고. 좀 살살 하자니까 왜 맨날 빡세게만 하냐고. 나 무슨 특전사 훈련 받는 줄 알겠네. 투덜거리면서도 손에 검을 쥐는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진지해졌어. 이상하게도 검을 휘두를 때만큼은 잡념이 사라졌고 평소의 짜증도 날아갔거든. 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면 마치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집단의 일부가 된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어.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어. 하지만 훈련이 끝나고 모두가 흩어지고 나면 다시 그 어둡고 좁은 방으로 돌아오는 거야. 다시 혼자 남겨지면 그녀의 속에는 외로움이 짙게 가라앉았어. 방 안의 작은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마치 그녀의 마음속 외로움처럼 길고 깊게 흔들렸어. 이젠 진짜 좀 놀고 싶은데. 혼잣말이 또 허공으로 사라졌어. 휴대폰도, 친구들과의 메신저도, 좋아하는 네일샵도 없는 이곳에서 평강은 혼자 남아 답답한 마음을 달래야 했어. 마음 한구석엔 엄마의 목소리가 자꾸만 들리는 것 같았어. 엄마와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건 분명한데 이렇게 막막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강은 생각을 접고 또다시 몸을 눕혔어. 이곳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이상한 감정들이 자꾸만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쩌면 평강 자신도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한 건 아닐까. 그렇게 평강의 하루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어. 밤하늘이 어둡게 내려앉은 궁궐 안. 평강의 방에는 창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파고들었어.
달빛이 고요하게 내려앉아 방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고 평강은 어둠 속에서 쉴 새 없이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생각에 잠겼어. 공부, 무예, 왕실의 법도까지 참고 참았지만 결혼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 얼굴도 본 적 없는 남자와 결혼하라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어. 하, 진짜 미쳤어. 요즘 세상에 무슨 결혼을 얼굴도 모르고 해? 내가 돌았냐? 절대 못하지. 혼자 궁시렁대며 턱을 괸 손끝에서 어제 바른 반짝이는 네일아트가 벗겨지기 시작했어. 그녀는 짜증 섞인 손끝으로 거친 바닥을 툭탁 두드리다 이내 문득 정신이 들어 몸을 일으켰어. 이렇게 울분만 터뜨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지.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 이곳에서 그녀는 존재 자체가 그림자였고 마음 편히 쉴 수도 웃을 수도 없었어. 탈출. 그녀는 이젠 진심이었어. 아니, 진지하다 못해 절박했지. 그날부터 평강은 틈만 나면 궁궐 여기저기를 서성이며 몰래 탈출 경로를 살폈어. 낮 동안의 평강은 모든 것이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수업에 임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늘 궁 밖으로 이어지는 길을 그렸어. 궁을 지키는 병사들이 교대하는 시간, 성벽 뒤쪽의 나무 그늘진 사각지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외진 골목까지. 평강의 머릿속에 탈출 지도가 생생히 그려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마침내 내일이야말로 최적의 날이라는 것을 알아냈어. 천문학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내일 밤은 달빛이 흐릿해지고 어둠이 가장 짙을 때였어. 병사들도 연무와 훈련 후 피곤해서 경계가 느슨해질 거였고 특히 성벽 뒤편의 초소는 그 시간엔 거의 비어 있었지. 결심을 하고 나니 갑자기 가슴이 뛰었어. 불안했지만 설레었어. 자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들린 적은 없었거든. 온몸을 조이는 무거운 한복을 벗어 던지고 다시 한번 가벼운 옷을 입고 자유롭게 걷고 싶었어. 마지막 밤, 평강은 잠이 들지 못했어. 달이 창가에 걸려 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고요히 울리고 있었어. 창밖을 바라보며 평강은 다시 한번 생각했지. 도망치는 거 아니야. 이건 스스로를 구하는 거지. 그 생각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했어. 밤새 그녀는 잠을 설쳤고 하늘이 푸르게 물들 무렵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났어. 밖으로 나와 보니 공기는 상쾌할 정도로 차가웠고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칠 때마다 평강은 더욱 또렷해졌어. 그리고 한 걸음씩 어둠 속에서 그녀가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렸던 루트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 성벽까지 다가갔을 때 갑자기 귀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쳐갔어.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단지 그녀의 그림자만이 달빛 아래 서늘히 흔들리고 있었지. 겁먹지 마, 평강. 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자신에게 말을 건네듯 속삭이며 평강은 드디어 성벽 밖으로 뛰어내렸어. 그녀의 발이 땅에 닿자 축축하고 차가운 풀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 멀리서 산짐승이 낮게 울어대고 있었고 숲풀 사이로 비스듬히 빛나던 달빛은 마치 그녀를 환영이라도 하듯 부드럽게 흔들렸어. 평강은 달빛 아래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결연히 다시 발을 내딛었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곳보단 나을 거라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불처럼 타올랐어. 그렇게 평강은 깊은 밤에 고구려 땅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 평강의 숨소리가 거칠게 귓가에 맴돌았어. 한참을 달려왔는지 그녀의 몸을 휘감은 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발끝은 벌써부터 욱신거리기 시작했어. 깊고 어두운 숲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지. 하, 역시 집 나오면 개고생이네 진짜. 투덜대며 평강은 어두컴컴한 하늘을 올려다봤어. 달은 구름 뒤로 숨어 빛을 잃었고 그나마 남은 희미한 달빛도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흐릿하게 흩어지고 있었어.
배는 이미 꼬르륵거린 지 오래였어. 아까 궁궐을 나오면서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걸 뒤늦게 후회했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지. 한 걸음 두 걸음 비틀거리며 숲을 걷다가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움막 하나를 발견했어. 움막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연기와 따뜻한 냄새에 끌리듯 평강은 그곳으로 향했어. 주변에는 차가운 땅 위로 은은히 피어오르는 이슬이 발목을 스쳤고 움막의 작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 아무도 없나? 있으면 말 좀 하라고. 평강의 조용한 목소리가 허공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런 답이 돌아오지 않았어. 내부는 조용했고 움막 한가운데 놓인 작은 화로의 불씨만 희미하게 타닥거리고 있었어. 부엌을 슬쩍 둘러보던 평강의 눈에 작은 나무 그릇 속에 놓인 과일과 벽에 걸린 마른 고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먹음직스러운 쌀과 곡식들이 보였어. 와, 진짜 살아났네. 평강은 순간적으로 두리번거리며 죄책감을 느꼈지만 허기진 배가 이미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어. 머릿속에선 작은 갈등이 일었지만 결국 굶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주저하지 않고 그릇 속 과일 하나를 집어들어 크게 베어 물었어. 상큼한 과즙이 입안에서 터지자 그녀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고 감탄했어. 와, 진짜 살겠다. 그리곤 부엌 구석에서 작은 화덕 옆에 앉아 급히 허기를 채우기 시작했어. 잘 말라있는 고기 한 점을 손으로 뜯어 씹으며 평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이 순간만큼은 이 낯설고 차가운 세계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안식이었어. 그때였어. 움막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리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평강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뒤를 돌아보니 나무 문 앞에 서 있는 덩치 큰 사내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리고 뒤에서 들리는 또 다른 목소리. 누구세요? 어둠 속에서 마주한 두 남자와 눈을 맞으며 평강은 무안함에 고개를 떨궜어. 파란색으로 반짝이던 손톱 끝을 습관처럼 만지작거렸지. 가슴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어. 잡히면 혼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온달이란 이름의 남자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 별다른 꾸지람도 없었어. 온달이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입꼬리를 올리더니 가벼운 말투로 물었어. 그거 맛있냐? 그렇게 허겁지겁 먹으면 체해. 말이 너무 다정해서 평강은 어안이 벙벙했어. 이 남자 나한테 화 안 내나? 하긴 자세히 보니 그의 눈빛은 온화했고 약간의 호기심과 재미가 섞인 듯했어. 낯설었지만 불쾌하진 않았어. 오히려 긴장했던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 그때 방문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 무슨 일이니, 온달아? 누구 왔니? 문틈을 밀고 들어온 아줌마는 낯선 여자를 본 순간에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평강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 어깨 위에 놓인 포근한 손길에서 평강은 문득 자신의 엄마를 떠올렸어. 늘 자신을 구박하고 급발진하던 엄마와는 다른 어쩐지 그리웠던 따스한 기운이었어. 배가 많이 고팠구나. 어서 들어와서 따뜻한 밥이라도 먹으렴. 아줌마는 평강을 움막 안쪽으로 데려가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 거칠게 짠 갈색의 천으로 된 이불이었지만 그 따뜻한 기운에 그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 움막 안에 가득 찬 은은한 음식 냄새가 그녀를 감싸 안았고 무심한 듯 친절한 온달의 시선도 평강의 마음을 조금 더 녹였어. 누군지 몰라요, 어머니. 아까 혼자 뭐라더니 갑자기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온달이 나지막이 웃으며 말했어. 어머니는 가만히 웃으면서 평강의 푸른 붙임머리를 조심스레 만지며 다정하게 속삭였어.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이니 좀 더 쉬어야지. 많이 놀랐지? 뭐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친절해? 여기 와서 처음 느껴보는 따스함이었어. 궁궐에서 그렇게나 차갑게 구박받고 밀려났던 평강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어. 낯설지만 이상하리만치 포근하고 따스했지. 평강은 움막의 벽에 걸린 검과 활을 보며
이들이 군사나 사냥꾼임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어. 배부르고 따뜻한 이 느낌, 이 순간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 이윽고 어둠이 더욱 짙어지고 숲은 조용히 숨죽였어. 평강은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무심결에 눈이 마주친 온달과 또 한 번 눈을 피했어.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라던 궁궐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 갑자기 가슴이 더 쿵쾅거렸어. 눈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낯설지만 싫지는 않은 이 남자가 어쩐지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 뭐야, 진짜 이상하네. 지금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 그렇게 스스로 중얼거리며 평강은 억지로 눈을 감았어. 그녀가 눈을 감자마자 긴장이 풀린 몸이 금세 곤히 잠들어 버렸어. 그녀는 꿈속에서도 온달의 얼굴을 또렷하게 보았어.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살짝 미소가 걸린 채로 말이야. 작고 초라한 움막이었지만 거친 돌벽 사이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어. 달빛은 창틈으로 은은하게 스며들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공간을 밝혔지. 온달의 모습이 그 달빛 아래 조용히 비춰왔어. 그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자꾸 간지리는 것 같아서 평강은 순간 가슴이 또 이상하게 두근거렸어. 궁궐에서 본 남자들과는 달랐어. 몸에 걸친 화려한 갑옷 대신 평범한 천으로 된 옷을 입었고 눈길을 잡아끄는 화려한 장신구나 과장된 몸짓 같은 건 없었어. 그저 굳은 근육 위로 흘러내리는 달빛과 이슬에 젖어있는 머리칼만이 평강의 시선을 이상하게 끌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달랐던 건 온달이 평강을 대하는 태도였어. 궁궐에서 늘 듣던 공주님,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저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따위의 지긋지긋한 예절과 잔소리 없이 그저 가볍고 편하게 그녀를 대했어. 평강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신선한 경험이었지. 평강이 멍하니 온달을 보고 있자 그가 돌아보며 웃으며 말을 걸었어. 야, 너 그렇게 나 빤히 쳐다보면 나 쑥스러운데? 평강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 일부러 당당한 척하며 시선을 피하며 투덜거렸지. 아니거든. 내가 언제 빤히 봤다고 그래. 난 평강이야. 그래? 난 온달이야. 넌 왜 머리가 파래 서역 사람이야. 온달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어. 치, 지는 머리는 빨개서. 서역은 또 어디래? 평강은 다시 입술을 삐죽 내밀며 무심한 척 고개를 돌렸지만 입꼬리 끝엔 미소가 감돌았어. 친구들과 PC방에서 떠들고 카페에서 수다 떨던 때 이후로 처음으로 느끼는 소소한 재미였지. 그날 밤 온달의 어머니는 평강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속삭였어. 여긴 아무도 찾지 않을 거야.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여기서 편하게 지내도 좋단다. 이런 환대가 처음이었어. 눈치 보는 일도 억지로 해야 하는 공부나 무술도 없었어. 물론 비록 궁궐에서와는 달리 먹을 것도 거칠고 입을 것도 초라했지만 말이야. 그러나 평강에겐 이런 게 오히려 좋았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그게 그녀가 진짜 원했던 것이었으니까. 한참이 지났을 무렵 평강은 초라한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달빛을 바라보았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온달의 웃음, 그리고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준 어머니의 얼굴. 친구들 생각에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따스함이 더 강렬했어. 어느새 그 낯설고 두려웠던 숲의 어둠은 조금씩 평강에게 편안함으로 변해가고 있었어. 그래,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자. 어쩌면 생각보다 괜찮은 곳일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평강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꿈속에서 그녀는 또다시 낯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웃게 해준 온달의 얼굴을 떠올리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어.